이동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규입니다. 저는 이제 요 옆에 있는 LG 빌딩이 있죠. 요 아래 있는 빌딩. 거기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부자경 회장님께서 우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거기에 50명의 연구 인력을 육성하셨을 때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행정 전산망용 워드 프로세서 하나워드나 한은금융망의 은행 뱅킹형 터미널 이런 한글 정보 체계에 대한 연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실제 시스템적인 개발을 하면서 한글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자 체계 그리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세계, 문자와 지식 세계를 갖다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한글의 위대한 그 우수성 그리고 구조적 탁월함을 갖다가 좀 이제 체득하고 그걸 통한 우리 한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역량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서 우리 문자를 통한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이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학도로서 이제 왔던 기계적인 언어 체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람의 언어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아는 대로 일단은 뭐 제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실무적인 일만 30년 이상 했던 사람이 이렇게 좀 제가 외람되지만 한번 설명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문자의 질을 모두 다 품어낸 훈민정음의 역사적인 배경 그 구조가 기계적인 언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지금 한계였죠.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 좀 해보고요. 소리의 규칙을 인간에서 새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악이나 악기 소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소리는 인간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표현해냈죠. 그것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보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강점,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정원 기반으로 세계의 문자들을 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의 문자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를 재해석함으로써 첨단 정보과학 시대에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같이 개척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그래서 사실 문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냐면 약속이거든요. 사람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뭔가 표현하고 호소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나를 지키고 아니면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그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가 우리는 울진에 있는 고래 암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석시대에 뛰어난 문화예술이기도 하고 우리 문자 아니면 우리 인간 간의 약속에 대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저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먹거리,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생산성에 관련된 그 대상이 전부 다 있고 무엇이 우리가 지금 공유해야 될 가치니까 그런 고래나 사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가치의 핵심이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작전 계획 지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굉장한 어떤 인류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있는, 이 선사의 어떤 그 기록들은 사실 생활 그 자체거든요. 저걸 만드는 거는요, 엄청난 재력이 소모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섬세한 그 암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절에는 사실 저장 기술도 없고요. 누군가 저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먹여줄, 살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럴 사람이 있었다는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산업공학이고요. MG 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육군본부에서도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면서 정보 통신 관련된 일을 하고, 기계 언어를 통한 그 프로그램의 고도화 이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통신 프로그래머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어느 기회에 지금 싸이가, 네? 그 아주 대단한 젊은이 아닙니까? 젊은이 40대가 됐으니 이제 젊은이도 아니지만, 그 문화의 세계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킨 분입니다. 되게 굉장한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계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앨범이 3,500만 원 맞췄는데 안 팔렸답니다. 네? 강남스타일 엄청난 문화 자산인데, 실제 그거를 통한 수익 모형은 3,500만 원짜리입니다. 어디 가서 공연 한번 하는, 그죠? 출연료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팔렸을까? 네? 그렇죠? 가치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냥 공개되어 있는 것, 소리, 그 다음엔 그 외에, 소리 외에 더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가치가 없을까? 제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 문자에 대한 그 의문을 갖고 그 순간 한번 번뜩 쫙 해봤죠. 왜 그러냐?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가 표준음, 쉬운 음이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악을 쓰고 하거나 크게 내거나 아니면 뭐 몇 가지 기술을 가져야만 내는 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쉽고 편안한 소리니까. 훈민정음이 저 이제 지향했던 목소리. 근데 15세기도 그랬을까요? 15세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 예?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 어린아이들도 말을 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근육은요, 10개가 넘습니다. 오성기관이 있고, 여기에 폐가 있고요. 네? 여기 기도, 성문, 여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이는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이들이 3살 때까지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도 있지만, 사람이 그걸 갖다 다 컨트롤하고 더 잘하는 사람은 성악가가 되는 거고, 성우도 되는 거고, 잘 얘기 못해도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표준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운 말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싸이의 위대함은 그 쉬운 말을 통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가 못했던 말들을 다 풀어낸 문화의 말소사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세상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은 실제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는 너무나 섬세하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문자가 한국어를 갖다가 한글로 보여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한글 배우겠습니까? 한글은 아랍어보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처음 봤으니까. 그죠? 여러분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문자 체계를 그 한국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갖고 한글 음악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거 폰트 시스템에서 디자인해서 수용이 가능한데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맨날 개발하고 운영하고 뭔가 이렇게 기술 지원을 했던 일들이니까 이거 디자인 표기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게 지금 한글 음악의
사업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좌표체계나 제가 갖고 있던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한글 로망이라는 얘기는 한글로 세상 사람들의 꿈이 다 모아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죠. 오감, 그죠? 오성기관이나 오감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비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게 저희가 산업공학에서 하는 인간공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아는 것, 제가 잘해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전략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로봇도 만듭니다. 로봇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만 필요한 것이지 로봇이 뭐 색다른 걸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네?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관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를 알아야, 네? 그래야 어떤 소리, 어떤 문자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국문학이나 언어학 서적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좀 천착시켜 놓은 이런 논문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음성인식 체계를 좀 연구하고 TTS, 그래서 우리 ARS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것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기능들이 굉장히 고유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 문자 체계를 한번 비교해보면 한자,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게 보통 대표적인 언어 체계 구조입니다.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상형 문자는 외울 수가 없죠.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거는 반절법에 의한 발음기호가 없으면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사실은 발음기호가 발생하면은 영어는 토큰 언어입니다. 잉글리시 할 때 잉글리시 보통 2개나 3개의 언어지 저 철자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약간 토큰 단위로 한자랑 비슷하게 그 몇 개의 토큰들이 연결된 언어 체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발음기호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다카나 같은 경우는 50분뿐이 안 되고 우리 신라시대의 이두, 향찰, 구결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전승받아서 단순화시켜서 썼는데 실제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한국어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별로 우리의 한자 문화 기반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두, 구결, 향찰 같은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언어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600년이 흘렀죠. 그 600년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현대와 같이 정연한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발이 됐지만 그것이 실용화되는 데는 또 필요한 것들이 많죠. 사람이 써야 되니까 사람이 쓰는 그 문법, 그리고 사전의 표준화, 관행,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되었고 그것들을 지금 600년간 우리는 발전시켜왔고 현대 한국어가 거기에 대한 많은 기술들을 갖다가 지금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에 이제 지금 한글로망의 기술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언어는 우리는 불편하지 않게 쓰고 있죠. 세계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게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자로도 저 한국어를 어떻게 쓸까? 아니면 키릴 문자, 러시아어를 어떻게 쓸까? 아랍어로, 버마어로, 타이어로, 그리스어
다양한 자기가 이미 저거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만 해주면은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식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계에 많은 문자 체계나 언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인문학 지식이 아니면 기술이나 예술 분야에 아주 다양한 문화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 17개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들 간에 뭐 문자를 갖다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문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 이제 한글의 기반이 어디냐? 훈민정음이 언제 창제됐느냐? 그리고 그 이전의 문화체계는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훈민정음 창제되기 전에 150년 전에 파스파 문자가 대몽골 제국이죠.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저거예요. 기획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문자 체계를 보면 제가 저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훈민정음을 자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훈민정음이 그 겪어야 했던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저거죠. 제국의 연구자들이 붙어서 그걸 갖다 집대성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그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라면, 라. 네, 혀가 뚝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레이디 막혀있는 입, 막혀서 레이디 막혀서 혀가 꼬이는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입 천장, 입 저거죠. 그 입 모든 구강의 구조가 저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음뿐이 아니고 모음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것을 이제 최근에 봤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훈민정음이 5성기관에 표준화됐다라고 했는데 그걸 표준화할 때 누가 했냐, 어떻게 했느냐? 저런 연구가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저 천재적이고 우리 혼자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건 연구의 맥을 잇고 우리가 그걸 갖다 고도화했다라는 것이 진짜 우수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다. 그럼 실수는 누가 책임지느냐? 실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 체계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그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훈민정음은 소리를 그 문자로 소리가 눈에 탁 들어오게 이렇게 소리를 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된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는 다 빼버려 단순화시켰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를 단순화시키고 2차원 기하학에 기반한 뭐 어쩌고 보통 상형에서 지사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런 형태로 기하학으로 기화시켜서 단순화시키고 28자의 예시를 보인 겁니다. 28자를 창제하신 게 아니에요. 28자의 사용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음은 5성기관 기반으로 어떤 기관을 내서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서 단순화시켰고요. 그 소리가 거칠어지느냐 강해지느냐죠. 네? 이게 강함에 대한 것은 더블 이중으로 강조시켰고 거칠어짐에 대해서는 그렇죠? 거칠어졌다라는 표시만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영유하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소리를 냈는가로 우리는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정음의 원리는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소리를 냈구나라고 들어서 그 소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전달성이 좋은 것이죠. 소리의 그 모호성, 어떤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지금 저게 동국정원에 있는 그 성모 복잡합니다.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음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피리에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높은 소리,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느님한테 접근하는 소리는 뭘까요? 죽겠습니다. 아! 으악! 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으악!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써요. 만화책 보면 저렇게 다 써 있어요. 으악! 그죠?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같은 소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소리. 더 이상 할 수 없는 소리라고 들리죠. 그게 하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하고 아하고 구별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쓰죠. 사람 할 때 남에 있는 거는 아래하고요, 사에 있는 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입니다. 이런 구분들을 갖다 굳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활용성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표준화, 단순화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인 것이죠. 근데 원칙은 일단 기본 소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를 꽥 지르면 그죠? 소리 납니다. 혀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죠? 널브러져 있는 현상이 땅에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이 하고 이 앞니술이 딱 닫혀 있는 이 소리가 사람의 의도적인 소리입니다. 뭔가 의도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하고 이에 기반해서 우. 혀가 위로 튀면 오, 아래에 튀면 우. 그죠? 이에서 혀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너무나 저거죠. 정연한 어떤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누가 어떻게 보든 여태까지 언어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든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연구를 하셨을 때 이 앞에 있었던 파스파 문자의 그 언어 정보 분석을 보면 이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게 과학하는 눈이고, 그게 과학자, 철학자의 눈이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한 것. 이것이 위대한 우리의 훈민정음의 구조고 과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훈민정음의 위용, 진짜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영국정원에 있는 이거 반절법 보면은 엄청납니다, 저거. 다 외우지도 못하죠. 외우는 사람들도 못 받고. 우리가 지금 근과학적처럼 세계 표준이라고는 IPA 발음교육. 이거 128개 200개도 넘게 기호를 쓰지만 사실 그 음간에 연관성이나 기호적인 어떤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에 대한 발음도 10개가 넘어요. 어에 대한 발음도 10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한 발음, 의에 대한 발음. 그쵸? 저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는 높으실 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쉽고 편한 발음의 기준,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혀를 상대적 위상으로 봅니다. 입이 벌려져 있는데, 전체 벌려져 있는 이 구강 안에서 혀의 위상을 보는 건데, 여기는 혀가 벌려져서 떨어진 거나 이렇게 좁혀져서 위에 중간에 있는 거나 그것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IPA 기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우리의 언어과학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는 방법들, 우리가 이걸 갖다 제대로 이해하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훈민정음 기반으로 정연한 제자 원리를 가지고 이것은 유치원 애들, 국민학생들 다 알고 우리 모두 편하게 쓰고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 인간 기준으로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화를 통해서 세계화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첨단 정보과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실제 우리가 보면 이게 OSI 7레이어라고 해서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리는 이런 데이터의 문제이고, 이 표현 계층, 우리가 어떤 장비에 어떻게 그려내느냐 하는 건 디스플레이에 보통 암호화나 여러 가지 문자, 내가 한국인이다, 내가 소련인이다,
미국인이다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문자 체계를 지원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첨단 과학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분석하는 것도 요즘 퓨리에 함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특성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룩한 한글과 영어식 글읽기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영어는 일단 보면 파닉스 갖고 음절마디가 어딘지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안 되면은 다른 거 찾고 사전을 찾아서도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원어민 발음 부모님이나 누구 잘하는 사람 발음을 들어야 그 음이 완성이 됩니다. 한국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훈민정음 서문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살아왔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국지어음 이어진 여문자 불상교통 이런 형태로 써 있지만 이걸 우리가 구결식으로 국지어음이 이어진 가야 여문자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구결 발전을 시켰고 그것들이 실제 우리 순수 한국어로서 바란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어내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일본어는 이런 구결식 표기에 그 아류고 그 시대의 기술이 잘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일본어도 대단한 언어 체계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쉽고 편한 한글을 세계화하고 이것을 통한 우리 언어 정책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디자인 표기, 한글로만 표기를 통해서 한글로 우리가 만들고 한글로 읽었던 우리 한국어의 소리가 로마자, 러시아어, 아랍어, 버마, 그리스어, 태국어 이것으로 실시간 공유되고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기 문자로 보인다 이거죠. 이런 문자로 보이는 것은 3살 어린 애부터 90세 노인까지 같이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한글을 몰랐어도 자기 문자로 보이는 저 음은 다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은 표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게 되고 그 표준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기본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한국이 이런 싸이가 이런 아니면 소녀시대의 문화로서 만들어 놓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